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430km를 비행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아직 한미 당국에서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한 발은 네. 420km, 또 한 발은 270km 정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로 우선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5월 달에도 북한이 유사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 보면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그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거리가 거의 유사했고요. 네. 이번에도 보면은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그런 군사적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스칸데르급을 좀 더 개량한 그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당국은 단거리 발사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지금 단거리 발사체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의 대화를 실무회담을 앞둔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 정세를 악화시키는 그런 행동보다는 최대한 자신들의 행동의 범위 자체를 제한하면서 그러면서도 북미 실무회담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지금 지난 6월 30일 기준 그러니까 판문점 남북미 회동 이후에 4주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무회담을 그 판문점 회동에서 2, 3주 안에 하자 이렇게 북미가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4주째 접어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미국을 겨냥한 시위를 했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당국자 역시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 보도는 인지하고 있다. 또 여기에 추가적인 논평할 것은 없다라고 신중하게 반응을 한 걸 보면 북한이 네네. 이번에 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물밑 대화를 조금 더 빠르게 진전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좀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네.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는 용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실무회담 조기 진입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이제 이런 압박 수단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의지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움직이면 북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군사적인 그런 시위를 했지만 그러나 이 시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한 어떤 내부 군사훈련 정도로 또 외부에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더 제한적 수준에서 행동을 한다. 이것은 결국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대화에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5월 발사체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느 나라나 다 쏠 수 있다,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지난 5월 9일 반응과 유사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시위의 성격, 미국을 향해 시위의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유엔 제재나 이런 것을 한편으로 좀 최대한 비껴가면서 북한이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미국으로서도 딱히 지금 북한의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 행위랄지 또는 제재 위반이랄지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이런 차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정부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네네.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받지 않겠다. 또 한국인 네네네. 선언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점을 좀 들어서 또 한 네네. 가지를 든다면 한미 동맹 훈련에서 이제 동맹자는 빠졌지만 훈련을 또 지속하는 점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한 어떠한 의도는 없을까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정식 명칭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8월 초에 한미가 과거에 한미 군사훈련을 좀 더 축소한 형태로 한 2, 3주 정도의 제한적 수준에서의 군사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소규모 군사훈련을 한다. 이게 이제 한미 당국의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좀 맞대응한 것 아니냐는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그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미국이 표명했는데 소규모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군사 훈련하는 것은 합의 위반 아니냐 이런 입장을 북한이 지금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단거리 발사체를 시위를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압박하는 또는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의 그런 표현을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서 제한적 무력 시위를 통해서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네네. 우리 상황 자체가 일본은 경제 도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도발을 하면서 이 네네. 외교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까지 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한미일 또는 남북미 이런 그 냉전 시대의 논리들이 다시 작동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일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이 상당히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네. 또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북한 행동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런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국면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한일 문제나 또는 이번 뭐 독도에 대한 중국 그다음 러시아 항공기들의 그 접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한다면 지금의 국면을 우리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지금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내에서 외교 또는 대외 관계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여론 결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관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